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은 열의 9은 똑같이 놀라며 되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요. 오히려 텔레비전에서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견과류까지 매일 한 줌씩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절실히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얼굴이 조금 붓고 눈이 몇 분 동안 흐릿하게 보인 적이 있나요? 혹시 소변을 자주 보지 않거나 소변색이 유난히 진한데도 어제 물을 좀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넘긴 적은 없나요? 또는 평소처럼 식사도 잘하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도 몸이 자꾸 피곤하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며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쉽게 붓는 적은 없나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상들은 절대 노화가 아닙니다. 70%, 즉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침묵하는 당신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건강식이라 굳게 믿고 먹었던 바로 그 견과류 속에 숨어있는 옥살산과 인성분이 그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사실을 병원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오늘 저는 제 30년 의사 경력을 걸고 60세 이후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4가지와 오히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4가지를 긴급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이런 말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견과류가 심장에 좋고 뇌에 좋다고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간과 신장이 건강하고 효소 기능이 활발했던 젊은 시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그 고소한 견과류를 더 이상 예전처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분명 영양분이었던 것이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에 서서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제 환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신장 수치가 악화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무서운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장은 지독할 정도로 조용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절반, 아니 70%가 손상될 때까지도 여러분은 그 어떤 심각한 증상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눈 그 증상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얼굴이 조금 붓는 느낌, 또는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몸이 늘 피곤하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픈 그 모든 신호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 사소한 증상들은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고통스러운 구조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강과도 같습니다. 강물이 깨끗하게 흘러야 생명이 살 수 있듯이 우리 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 피를 정화하는 필터가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그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은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기만 하겠죠. 하지만 그 노폐물들이 독성 진흙처럼 쌓이고 쌓여 혈관을 막고 뼈를 약하게 하고
심장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한번 망가진 심장은, 한번 막혀버린 필터는 다시는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우리가 매일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그 견과류가 사실은 이 필터를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장에 좋다고 뇌에 좋다고만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그 한 줌의 견과류가 당신의 혈압을 올리고 다리를 붓게 하며 신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여러분의 주방 선반 위에 놓인 견과류가 과연 약인지 독인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식탁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되는 견과류와 오히려 신장을 지키는 약이 되는 견과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즉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목록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데이터로 확인한 목록입니다. 첫 번째는 옥살산 폭탄이라 불리는 캐슈넛입니다. 두 번째는 고소한 맛에 숨겨진 고지방 고칼로리 폭탄 마카다미아입니다. 세 번째는 고온에서 튀기거나 짠 양념을 한 땅콩, 즉 가공 땅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달콤하고 짭짤하게 중독성을 유발하는 나트륨 폭탄인 각종 코팅 견과류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주범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견과류를 피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견과류만큼 좋은 약도 없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최악의 견과류 대신 신장을 보호하고 오히려 건강을 되찾아줄 네 가지 기적의 견과류를 항상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뇌와 신장의 수호자, 호두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조절의 친구, 아몬드입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의 왕, 피스타치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제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넛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 네 가지는 독이 되고 저 네 가지는 약이 되는지, 그리고 제 환자들이 어떤 끔찍한 혹은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겪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 이야기, 왜 어떤 견과류는 신장을 망가뜨리고 어떤 견과류는 신장을 살리는지 그 자세한 이유와 충격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건강식이지. 좋은 지방이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심장과 뇌에 좋잖아.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경고해드린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내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50세,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경고하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는 바로 캐슈넛입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영숙 씨. 당시 67세 여성이셨습니다. 그분은 음식 관리에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튀긴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죠. 매일 아침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딱 50알의 캐슈넛만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뒤 그분은 극심한 허리 통증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와 입원하셨습니다. CT 검사 결과 놀랍게도 0.5cm 크기의 단단한 돌이 요관에 꽉 걸려 있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셨던 캐슈넛 속에 과도한 옥살산 성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아주 단단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물론 신장이 건강하다면 이런 물질들을 충분히 걸러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60세 이후 신장 기능, 즉 혈액 여과 속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미처 배출되지 못한 옥살산이 몸속에 그대로 쌓이고 불과 몇 달 만에 끔찍한 고통을 유발하는 돌이 생긴 것입니다. 캐슈넛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노화된 여러분의 몸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견과류는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소한 맛 때문에 마카다미아를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지방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그 좋은 지방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이 됩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 약 100g에는 무려 700칼로리가 넘는 열량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성인 남성의 한 끼 식사와 맞먹는 엄청난 열량입니다. 여러분의 노화된 간과 신장은 젊을 때와 달라서 이 엄청난 양의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고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남은 지방은 그대로 지방간이 되고 혈관에 쌓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몸 전체의 대사 이상을 일으킵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 박현태 씨, 71살의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심장에 좋다며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셨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그분은 병원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체중이 4kg이나 늘었고 혈액검사상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려 2배로 뛰었으며 간 수치 또한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저는 즉시 마카다미아를 끊고 제가 뒤에 말씀드릴 호두로 바꾸라고 처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모든 수치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카다미아가 범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먹는 방법과 시기에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세 번째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차라리 독에 가깝습니다. 바로 양념 땅콩, 구운 땅콩, 즉 소금과 설탕을 잔뜩 입힌 가공 땅콩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며 튀김 땅콩, 소금 땅콩 혹은 달콤한 땅콩을 간식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땅콩을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을 때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요. 이 아크릴라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게다가 그 안에 범벅이 된 소금과 기름은 여러분의 혈압을 아주 빠르게 높여 이미 지쳐있는 심장과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제가 치료했던 최지우 씨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매일 밤 뉴스를 보며 땅콩 한 봉지를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과 1년 뒤 초음파 검사에서 그분의 관상동맥이 거의 50%나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압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상승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2배로 뛰었습니다. 그분이 이 끔찍한 간식 습관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 몇 달 만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숨은 범인은 바로 설탕이나 소금이 코팅된 견과류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이런 제품들이 작은 봉지로 많이 팔리고 있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금에 절인 아몬드 한 봉지, 그 작은 봉지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무려 800mg 이상입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신장은 이 소금기를 억지로 배출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로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신장 내부의 혈액력과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신장의 미세혈관들은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 터져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엔진이 과열되어 결국 타버리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에서 거품이 나거나 몸이 붓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저 그런 피로감, 건조한 피부, 진한 소변색 같은 사소한 증상들은 대부분 무시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상을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견과류의 좋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정답은
있습니다. 단, 올바른 종류와 올바른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장을 오히려 살리는 4가지 기적의 견과류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바로 호두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지혜의 열매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신장과 뇌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호두에는 다른 견과류에는 드문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특히 신장의 미세 혈관벽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며 혈액의 자연스러운 여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매일 28개의 호두를 6개월간 섭취했을 때 인지 기능이 평균 11% 이상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 윤성호 어르신. 손주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는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다른 약 대신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호두 4알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이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 미소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기적의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특히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아몬드에는 풍부한 식이 섬유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당이 식사 후에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저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이 매일 몇 알의 아몬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 한 분, 배정희 씨, 당시 70세였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당화 혈색소 수치가 8.0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 아몬드 7알과 따뜻한 물 한 잔을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수치는 놀랍게도 7.1까지 낮아졌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 같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몸의 신호를 듣고 올바르게 바꾼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연두빛의 작은 견과류는 사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칼륨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칼륨이 신장과 심장을 지키는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염분과 수분의 배출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을 줄여줍니다. 저는 가벼운 고혈압 환자들에게 짠 음식을 줄이는 대신 소금이 없는, 즉 무염 피스타치오를 드시도록 권합니다. 임동진 씨, 68세 남성분으로 2가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오후 간식으로 무염 피스타치오 약 40알 정도를 추가하자 놀랍게도 약을 1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혈압은 평균 10mmHg 정도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인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견과류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영양가가 매우 높은 브라질넛입니다. 이 작은 한 알 안에는 셀레늄이라는 강력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속에서 글루타티온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글루타티온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의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60세 이유 없이 피로감이 쉽게 오고 감기에 자주 걸리며 숙면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셀레늄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송은혜 씨, 69세 여성이셨는데 늘 피곤하고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 대신 일주일에 3번만 브라질넛 하나를 드시고 염분 섭취를 조금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녀는 얼굴빛이 밝아지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건강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이처럼 올바른 견과류는 분명 우리 몸에 약이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먹는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장을 살리는 4가지 기적의 견과류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내내 거듭 강조했듯이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먹는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신장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약속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황금률, 즉 견과류를 먹는 올바른 방법 5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튀김, 소금, 설탕, 향료가 범벅이 된 가공 견과류는 오늘부터 완전히 피하세요. 이것들은 더 이상 자연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을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이 기름과 소금, 설탕, 방부제의 혼합물을 처리하느라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절대로 빈속에, 즉 공복에 견과류를 먹지 마세요. 공복 상태에서는 견과류에 고농축된 지방과 옥살산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신장에 바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를 마치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드시는 것입니다. 셋째,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절대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루에 25개에서 30개 정도, 즉 여러분의 손으로 가볍게 쥔 작은 한 줌이면 완벽하게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보약이 아니라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는 과잉 에너지일 뿐입니다. 넷째, 견과류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는 고농축 식품이기 때문에 물을 함께 마시지 않으면 소화 과정에서 오히려 변비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신장이 노폐물을 부드럽게 걸러내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 5째, 현명하게도 하루마다 견과류 종류를 바꿔가며 드세요. 호두가 좋다고 해서 365일 호두만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호두, 내일은 아몬드, 모레는 피스타치오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견과류는 영양소 구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을 피하고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습관만 지켜도 여러분의 신장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작은 습관, 즉 올바른 견과류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도록 바꾼 것만으로도 혈액 검사, 혈압, 그리고 신장 여과 수치가 뚜렷이 좋아진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윤성호님처럼 기억력이 돌아오고 배정희님처럼 혈당이 안정되었으며 임동진님처럼 혈압약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견과류가 심장과 뇌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었는데 이제 와서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심혈관과 뇌에 좋은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내내 목이 쉬도록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장과 간이 건강하고 효소 기능이 활발했던 젊은 시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엔 보약이던 음식이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가 그것을 약이 되게 할 수도 독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공 견과류를 끊고 올바른 견과류를 선택하며 제가 알려드린 황금률, 즉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딱 작은 한 줌만 드신다면 그 견과류는 분명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꼭 당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미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병원에서 신장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무작정 따라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각자 다릅니다.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언제나 안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복잡한 수술이나 중증 환자가 아닙니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피곤하거나 다리가 조금 붓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그 사소한 증상들은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몇 달, 몇 년의 지연이 지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들은 결국 정기적인 혈액투석을 받거나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올바른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물 한 잔, 담백한 한 끼 식사.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신장이 가벼워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어, 주도성,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다면 당신은 단순히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책상 위, 식탁 위에 견과류 봉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소금이나 설탕이 묻은 가공 견과류라면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 바꿔보세요. 공복에 먹고 있었다면 식후로 시간을 옮겨보세요.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그 답을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단 하나,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병과 통증, 약에 의존하는 삶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이 이야기가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며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혹시 노년기 식단 조절법 혹은 심장과 간을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과 올바른 선택으로 지킬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관심을 시작했다는 건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30년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사랑받고 돌봄받을 가치가 있다는 이 확실한 메시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